쉬고 돌아온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해체가 있었는데 세리아에서 엄청난 이변들이 발생하면서 2월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김현숙 위원님, 후식기를 마친 세리아 정말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나왔죠? 네, 프리미어리그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번째 경기에서는 대부분 강팀이 이기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세리아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엄청난 이변들이 발생하면서 2월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세리아에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탈리아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많은 팀들이 주전자원들과 함께 월드컵 휴식기를 보내면서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변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라리가는 주중에 코파델레이 32강 경기가 치러졌죠? 네, 주중에 코파델레이가 치러졌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세리아와 라리가로 구성된 승무패 2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피오렌티나와 사스올로의 경기죠. 피오렌티나는 몬차 상대로 아쉬운 결과였어요. 네, 피오렌티나는 휴식기 이후 몬차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카브라를 엄청난 득점으로 앞서 나갔지만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하면서 승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순위 자체는 10등이지만 15인 몬차와 단 3점 차이만 유지하면서 불안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스올로는 삼프도리아에게 2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했는데 막기 어려운 골들이었죠? 네, 사스올로는 삼프도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2 패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실점은 바이시클 킥, 두 번째 실점은 패스 미스로 인한 발생한 낮은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사스올로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요. 팀의 핵심인 베라르디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 PK로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적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리엔테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팀의 승리를 위해선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는 반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 팀 모두 공격력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오렌티나의 후방에서 조직력이 빛을 발해 사솔로 선수들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후방 조직력에 기대를 걸며 피오렌티나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셨네요. 이번 경기,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죠. 먼저 비아레알은 팀의 핵심인 모레노 선수가 복귀했죠? 네, 맞습니다. 비아레알은 세티엔 감독 선임 이후 헤맸던 초반을 지나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친선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기록했고 발렌시아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팀의 핵심인 제라르 모레노가 돌아온 점 역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주전 골키퍼인 룰리가 아약스로 떠나는 점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데 주전 자리를 차지할 레이나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2승을 거두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어떤가요? 네, 코파델레이에서는 대부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리를 거두었고 휴식기 이후 첫 경기였던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약간은 답답한 공격력과 함께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벤제마가 2골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발베르데가 우측 미드필더로 기회를 받은 상황에서 아센시오가 카르바알과 함께 꽤 좋은 활약을 펼친 점이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카르바알이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비아레알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쿠르투아 역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두 팀 모두 골키퍼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혹은 비아레알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쿠르투아의 출장 여부인데요. 최근 밀리는 상황에서 자주 나왔던 쿠르투아의 선방 능력을 이번 경기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비아레알이 득점을 기록하고 경기를 어렵게 풀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쿠르투아 골키퍼의 출전 여부에 따라 무승부와 비아레알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3번
4번 경기, 유벤투스와 우디네세의 경기죠. 먼저 유벤투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성적으로만 봤을 땐 유벤투스는 최근 리그에서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휴식기 이후 크레모네와의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7경기에서 실점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백스리 시스템을 전환 이후 재미를 보고 있는 유벤투스는 사실 경기력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드라도, 보누치, 포그바, 블라우비치, 디마리아와 같은 중요한 자원들이 여전히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승리는 최근 유벤투스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은 우디네세입니다. 세리아의 돌풍을 일으켰던 우디네세.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어떤가요? 네, 우디네세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초반에 비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8경기 동안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플랜 B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전술과 선수들을 기용하다 보니 패턴이 읽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등을 위해선 어떤 식으로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유벤투스의 경기력을 살펴보았을 때 의문이 많이 들지만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백스리 전환 후에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확실히 수비 시에는 안정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백스리 전환 후 안정감을 찾은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4번 경기,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죠? 먼저 마요르카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 헤타페에게 2대0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주중 로테이션을 돌린 코파델레이 경기에서는 후반 주전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발리엔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모두 돌아오면서 선택지가 늘어난 점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주전 핵심 자원인 이강인, 무리키디오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가 마요르카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바야돌리드는 어떤가요? 네, 바야돌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꽤 좋은 모습으로 상대를 두드렸지만 쿠르투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벤제마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중 코파델리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고 데포르티보에게 패배하였는데요. 주전 센터백인 엘 아미크는 부상, 하비 산체스는 카드 트러블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큰 변수가 없는 마요르카가 센터백 변수를 안고 있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이트백, 프레스네다나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플라타 같은 자원들이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센터백 변수가 있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5번 경기, AC 몬타와 인테르의 경기죠. 몬타는 확실히 감독 경질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몬차가 피오렌티나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팔라디뇨 감독은 전반기 성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세리아 중하위권 팀인 몬차가 유럽 5대 리그에서 기대 득점값이 3번째로 높은 팀이라고 합니다. 윙백에서 아우구르스토와 카프라리의 공격력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중원의 에이스 로베라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서 몬차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테르는 무패 행진을 달리는 나폴리를 잡으면서 기분 좋은 리그 출발을 보였어요. 네, 인테르는 월드컵 이후 첫 번째 경기에서 나폴리에게 시즌 첫 패배를 선사했습니다. 나폴리보다 좋은 중원 에너지 레벨을 시종일관 밀어붙인 인테르는 결국 디마르코의 크로스가 에딘 제코의 헤더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나폴리가 점유를 많이 했었지만 기대 득점값은 인테르가 더 높았던 만큼 인자기 감독의 효율적인 전술도 잘 들어맞는 경기였습니다. 네,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몬타의 무패를 예상합니다. 몬차가 감독이 바뀐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체급차가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했던 만큼 승점 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4승 1패로 홈에서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과 로베라가 복귀하는 중원은 좀 더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인테르도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몬차의 열세가 예상되지만 홈에서 강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이번 경기 에스파뇰과 지로나의 경기죠. 에스파뇰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네, 에스파뇰은 바르셀로나와의 카탈루냐 더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주심인 라우즈가 엄청난 양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화제가 되었던 경기인데요. 후반전 PK를 얻어내면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파에서는 꽤 까다로운 상대인 셀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이어나가는데요. 퇴장 징계로 팀의 주전 미드필더인 대주자 코스타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승격팀 지로나는 어떤가요? 네, 지로나는 최근 흐름이 좋았던 라요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포메이션 전환 이후 좋았던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2개의 PK를 얻어내면서 실점 이후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지난 경기 카드를 하나 더 받으면서 중원의 핵심인 오리올 로메오가 출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이 팀 지로나에게도 가장 큰 변수로 보입니다. 네,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양 팀인 만큼 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양 팀 모두 주전 중원 자원들이 카드 징계로 빠지면서 경기 양상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로나를 고려해봤을 때 에스파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엇비슷한 전력, 무승부와 함께 지로나의 원정 약세를 고려 에스파뇰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7번 경기, 살레르니와 토리노의 경기죠. 살레르니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죠? 네, 살레르니는 최근 3연패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라사나 쿨리발리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됩니다. 이미 이탈리아 대표팀에 차출됐다 훈련에서 부상을 당한 주전 윙백 마조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이에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입니다. 주전 골키퍼 세페의 부상 공백을 멕시코 골키퍼 오초아가 잘 메꿔준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죠. 후방의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에 피용테크와 디아의 공격 라인이 적은 기회를 얼마나 잘 살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될 경기입니다. 네, 토리노는 이번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베로나를 상대로 비겼죠? 네, 토리노는 최하의 베로나와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막판 세트피스 실점이 결정적이었죠. 선제골 실점 이후 공격적으로 나서다 오히려 베로나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누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베로나전 무승부의 여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의 폼이 매우 좋았던 토리노였기에 자신들이 하던 축구를 다시 침착하게 펼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두 팀 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살레르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살레르니의 전력 누수가 심한 반면 토리노는 최상의 멤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보였던 경기력 면에서도 토리노가 앞서기에 토리노가 더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력 누수가 큰 살레르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알메리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죠. 알메리아는 홈에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 승격 동기 카디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4연패를 기록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홈에서 5승 2패로 착실히 승점을 가져오면서 중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기록한 승리들을 모두 홈에서 거둔 만큼 홈 경기에서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시즌 세트피스로 6골을 기록할 만큼 세트피스에 큰 강점이 있는 알메리아에게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을 노린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네, 소시에다드는 공격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소시에다드는 주중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3부 리그팀 로그로네스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핵심 선수인 브라이스 멘데스를 제외하고도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삭이 이적하고 사디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구멍이 생겼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지금처럼 세를로트가 잘 메워준다면 중원의 영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전력적으로 소시에다드가 크게 앞서고 있고 최근 경기력도 좋습니다. 다만 알메리아가 홈에서 강점이 있고 세트피스의 변수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네요. 네, 전력이 약한 알메리아지만 홈에서 강한 만큼 무승부와 패배를 예측하셨네요.
9번 경기, 스페치아와 레체의 경기죠. 스페치아는 까다로운 아탈란타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네, 스페치아는 홈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2대2 비기며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해 기세가 좋은 편이고 특히 홈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옴으로 무승부가 많다는 점은 아쉽지만 홈에서만큼은 비슷한 체급의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득점 2위인 은졸라 선수를 필두로 한 선수비 후역습은 스페치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레체는 라치오를 잡아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는데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레체도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기세가 좋은 편입니다. 득점력은 저조하지만 실점이 적은 편에 속하는 레체는 아탈란타, 라치오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도깨비팀으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레체 중원의 핵심인 하울마니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것은 레체의 불안 요소입니다. 네,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무승부나 스페치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레체의 핵심 선수인 하울만이 결장하고 스페치아의 홈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무승부 홈은 스페치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스페치아의 홈 기세와 레체의 전력 누수를 변수로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셨네요. 10번 경기, 라요와 베티스의 경기죠. 리그에서는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라요죠. 네, 라요는 최근 7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요는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잡기도 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 1패만을 기록 중인데요. 공격진에서는 비판받던 팔카오 대신 데려온 라울 데 토마스가 첫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 라요의 공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티스는 초반 선두 경쟁에서 밀려난 모습인데요. 네, 베티스는 시즌 초반 선두 경쟁까지 했으나 중반기 들어서부터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으며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경기 루이스 펠리페가 퇴장을 당하면서 센터백진 구성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04년생 가레타가 데뷔전을 치렀으나 라요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라요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력상으로 베티스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베티스의 루이스 펠리페의 퇴장이 굉장히 뼈아프고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라요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베티스의 필리페가 결정하는 만큼 라요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11번 경기, 삼프도리아와 나폴리의 경기죠. 먼저 삼프도리아는 사수로를 잡는 이변을 보여줬죠. 네, 삼프도리아가 전반 30분 만에 2득점을 하면서 초반 기세가 완전히 넘어갔던 점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연패를 탈출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의 핵심 수비수 아미오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네, 나폴리는 인테르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무패 행진이 끝났죠? 네, 나폴리는 지난 경기에서 인테르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짝꿍 라흐마니가 대체적으로 불안했고 팀의 핵심 흐비차 선수의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번 경기에서는 인테르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김민재 그리고 메렉 골키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분위기는 반전됐지만 전력 차이는 심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나폴리가 인테르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나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삼프도리아와의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고 팀의 핵심 수비수 아미오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부분은 타격이 있기에 이번 경기 삼프도리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네, 객관적 전력차 아미오네의 결장을 변수로 삼프도리아의 패배를 예측하셨네요. 12번 경기,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죠. 산파올리 감독을 데려온 세비야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죠? 네, 스쿼드만 본다면 세비야의 이름값은 꽤 높지만 이번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하고 산파올리 감독을 데려왔으나 여전히 팀은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최근 리그 2무 3패로 부진한 산파올리 감독의 세비야지만 최근 코파델리에선 기세가 무섭습니다. 직전 경기 리냐네스 원정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손쉽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3부 리그 팀을 상대했다곤 하지만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던 엔네시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펼친 것은 세비야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상 및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헤타페는 리그에서는 좋지만 코파델레이 32강에서 2부 리그팀에게 패배를 당했죠. 네, 헤타페의 부상자는 단 한 명이며 최근 리그 2승 2무 1패로 분위기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전 대부분이 출전한 코파델레이 32강전에서 2부 리그팀에게 난타전 끝에 3대2로 패배하였는데요. 또한 세비야와의 맞대결에서 무득점 6연패를 당한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전력이 우세한 세비야의 우세를 예상하시나요? 네, 평균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세비야가 헤타페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 및 골 결정력이 리그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기를 주도하는 세비야의 엔네시리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한다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비야가 헤타페를 잡고 강등권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엘 네시리의 부활을 변수로 세비야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13번 경기, AC 밀란과 AS 로마의 경기죠. 먼저 밀란의 경기를 살펴볼까요? 네, AC 밀란은 저번 살레르니 경기에서 레앙과 토날리 선수의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도 밀란이 경기 내내 주도하면서 진행이 됐고 확실히 밀란은 공을 소유했을 때 플레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한 두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드컵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세리아 MVP 레앙 선수가 득점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으며 토날리 선수가 중원 지역을 장악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 메냥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저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불안한 요소는 존재합니다. 네, 로마는 볼로나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죠. 네, 로마는 볼로나전에서 PK 득점으로 간신히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는 볼로나의 마무리 능력이 발휘됐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경기 중에 공을 너무 쉽게 뺏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장면에서 상대에게 쉽게 슈팅 찬스를 내주는 상황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로마가 주도하는 그림이 아닌 볼로나가 60% 이상의 점유와 200개 이상의 더 적은 패스를 기록하면서 무리뉴의 답답하지만 결과는 내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AC 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무리뉴의 특유의 끈끈한 축구가 이번 경기에서 통해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밀란의 공격 루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를 밀란의 승리로 예상하고 싶습니다. 레앙과 같은 크랙형 윙어가 존재하며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있고 연계를 잘해주는 올리비에 지루 또한 답답한 양상이 펼쳐질 때 중거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토날리 선수 등 다양한 자원들이 로마의 단단한 수비를 잘 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밀란의 공격력으로 무리뉴 감독의 끈끈한 축구를 이겨낼 것으로 예측하셨네요. 14번 경기, AT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먼저 AT 마드리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살펴보면 먼저 핵심 그리즈만 선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리즈만이 본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그리즈만이 빅찬스 메이킹 기록 7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고 골과 어시스트를 포함해 총 10개의 스탯을 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시메오네의 AT 마드리드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3백으로 전환을 다시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팀의 핵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면서 3경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주포인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11개의 클린시트를 보여주면서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배를 기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번 경기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팀의 주포인 레반도프스키가 빠지긴 했지만 수비가 좋은 바르셀로나이며 이를 뚫어낼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원들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막히게 되면 이날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탄탄한 수비력을 변수로 AT 마드리드의 패배를 예측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무, 2번 경기 비아레알의 무패, 3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
4번 경기 마요르카의 승, 5번 경기 몬차의 무패, 6번 경기 에스파뇰의 승무, 7번 경기 살레르니의 패, 8번 경기 알메리아의 무패, 9번 경기 스페치아의 승무, 10번 경기 라요의 승, 11번 경기 삼프도리아의 패, 12번 경기 세비야의 승, 13번 경기 AC 밀란의 승, 14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2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